오늘 경기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승기를 잡았습니다. 우선은 경기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거뜬하게 승기를 좀 잡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선수별로 편차가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어떤 선수를 응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를 누리는 분위기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늘 경기 속에서 숨어 있을지 그리고 선수들까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오늘장 MVP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으셨어요? 네, 오늘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았죠. 일단 뭐 이란의 핵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도 이제 상승을 했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좀 찬물을 좀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좀 확산되면서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장이 오늘은 시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네. 재밌으셨어요? 네. 어떤 그리고 측면에서요? 네, 재밌었었고요. 어제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그 지수에는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건자재 쪽도 뭐 괜찮았었고요. 또 증권주도 좋았었고 건설도 글쎄 아침에는 이제 들어갔으면 울렸을 텐데 뭐 흐름은 아주 뭐 쇼킹한 수준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러 섹터의 선수들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오늘 라인업에는 과연 어떤 선수들 포함이 돼 있을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의 1번 타자부터 공개합니다. 1번 타자 제이콘텐트리, 2번 타자 삼성전기, 3번 타자 슈넬생명과학, 4번 타자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5번 타자 한미사이언스, 6번 타자 대우증권, 7번 타자 대림산업, 8번 타자 대우조선해양, 9번 타자 이수화학입니다. 오늘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클린업 트리오에서는 홈런도 빵빵 2방이나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면에 또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준 선수도 좀 있는데요. 부장님 전문가님, 좀 라인업 만족스러우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홈런 타자가 2명이나 또 나왔고요. 상한가를 이제 오늘 슈넬생명과하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오늘 4방째 아닙니까? 그쵸. 그죠? 넥센 히어로즈의 강정호 선수 같은 지금 홈런 1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오늘 모습을 좀 연출시켜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선수별로 보면 좀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체적인 지수는 좀 꺾였습니다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수익률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 쪽에 초점을 맞추고 매매를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선수들로 오늘 포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수 선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허 의원님은 좀 라인업 어때 보이세요? 네. 일단 사이언스가 다시 이제 뭐 5번 정도로 클린업 트리오로 허 들어왔던. 의원님 마음속에 종목들이 많이 눈에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증권주도 대우증권은 제가 저번에 장인어른 댁에 놀러 갔을 때 네. 거기 계시는 그 경비원 아저씨 아마 방송 보시면 저 아실 거예요. 그분도 이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건설회사 뭐 간부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근무하셨다가 뭐 그로 내려가셨다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오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 생각이 났고요. 네. 좀 신경이 쓰이네요. 대우증권. 그리고 또 신한생명과학은 역시 이 종목이 제 마음속에 주식이었는데 네, 거의 3배가 그쵸. 났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8번에 있는 대우조선은 조금 마음이 아쉬운데 아파요. 예, 네. 아침에 뭐 저도 방송하다 깜짝 놀랐었는데 정말 뭐 2조 3조 나온다 그러면 네. 글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좀 뜯어봤거든요. 대우조선을. 네. 근데 저도 워낙에 이제 회계장부까지 보는 그런 기술은 없어서 근데 얼추 맞춰 보니까요. 잡혀 있는 부채는 17 잠깐 해도 되죠, 조금? 네, 네. 부채는 한 17조 원 잡혀 있어요. 지금 1분기 말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근데 네.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차입금 의존도 계산할 때 이제 분자 부분으로 들어가는 실제로 이자 나가는 돈들은 한 8조 원 돼요. 다 합치면. 그러니까 17조에서 8조를 빼면 이제 9조 남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마 이게 선수금 관련한 계정일 수 있어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로 잡히면서 서로 까일 거니까. 그러면 그게 한 5조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4조 정도 나와 있는데 4조면 얘네가 자본 총계가 한 4조니까 딱 그냥 100%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100%면 그냥 부채비율 봤을 때는 아주 세진 않다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잔고가 3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매출이 한 16조 나오면 2년치 넘는 일감을 갖고 있고요. 분기별로 4조 원씩 매출로 나가니까 그 아까 4조 원이 상계가 되면서 아까 그 선수금조로 잡힌 게 까져 나가면 네.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네. 네. 단기적으로 네네, 뭐 이게 대우조선 잠깐 제가 결론 한번 내볼게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너무 오늘 셌다 저는 그래서 보고 있어요. 너무 과하게 예, 느꼈다. 예. 너무 과했던 네. 것 같고요. 실제로 만약에 판이 완전히 깨져도 이 정도까지는 빠져야 되나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지금 했어요.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그 밸류적인 가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밸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네.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잔량이나 이런 구조들을 봤을 때 정말 얘네가 100%다 거짓말이어도 네네. 이렇게까지 깨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그 저기 대우조선해양을 누가 주도적으로 팼냐면 기관이겠죠. 연기금. 네, 연기금이 걔는 항상 기관 그래요. 중에서도 원래. 연기금에서 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어제 제일 많이 네. 판데 기관. 근데 연기금의 네. 원래 성격이 뭐냐면 네. 걔네들은 가치 투자자입니다. 전적으로 밸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사고 고평가되면 팔고 나오는데 물론 지금 그 연기금이 오늘 제가 판단한 거는 그러한 그 자산적인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보다도 어떠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예,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3조 2천억의 적자를 떨었고 삼성중공업도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예, 예. 그 와중에 대우조선해양만 유일하게 흑자를 내면서 뭐 수주한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독보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네, 예, 예.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그 사장이 바뀌고 나서 까 보니까 역시 뭐 2조에서 3조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저는 여기서도 대단히 신뢰적인 문제가 생겼다 시장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산업은행입니다. 31.47%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네.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은 국영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대주주로서 작년에 그렇게 조선주들이 빅베스가 일어나가지고 대규모의 손실을 떨 때 과연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의 역할을 네. 대주주로서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그쵸. 굉장히 시장의 신뢰를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충분히 하한가 맞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액면가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네. 지금 부장님 전문가님이 네. 약간 괘씸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다 못난이 짓을 할 때 이 종목만 유일하게 뭐 흑자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투자 심리가 더 빠르게 냉각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투자 심리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 가운데서 또 관심 선수 조금 더 볼까요? 부장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그 넥센 히어로즈의 강정호 선수 홈런 타자를 네네. 말씀드리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 종목부터 좀 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전 쪽에 이제 소형 백화점 이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전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1위를 하고 있는 백화점 업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제주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모멘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서울 시내 면세점 쪽에서 결정이 되면서 상당히 신규 면세점 쪽에 대한 강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이제 꼭 이 면세점 부분뿐만이 아닙니다만 요즘 하나그룹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란도 예, 예. 훈풍이죠. 면세점도 훈풍이죠. 네네. 그 다음에 뭐, 삼성 테크인도 인수해가지고 맞아요. 또 방산 쪽에 1위 하면서 또 하나 테크인도 잘 나가고 말이죠. 잔치집이에요? 네네. 네. 하나그룹이 완전히 지금 요즘 잔치집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오늘 네 방째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그러면 예.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호텔 신라라든지 현대산업 이 부분은 사실 주가의 선반영이 많이 됐었죠. 네. 근데 하나 갤러리가 될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알았나 봐요. 네? 시장에서는 알았나요? 발표나기 전에서는. 하루 전에 이제 상한가를 가서 이제 그 네네, 문제도 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맞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맞아.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이번에 그 하나 갤러리가 이제 63빌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예, 해가지고 이제 콘텐츠 KBS하고 연결해서까지 아주 이렇게 이제 그 잘 짜가지고 이번에 된 건데 네. 신규 이번에 서울 시내 면세점의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 이런 분석 자료가 있는데 네네, 예. 지금 신라 호텔의 서울 면세점의 절반 정도만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요. 매출이 5,940억에 영업이익이 297억 정도. 네네, 이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네. 1차 년도니까. 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297억이면 개럴리아 백화점의 작년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 회사가 하나 더 지금 점프가 됐다. 그러면 뭐 시가총액이 만약에 뭐 5천억이었다면 1조가 될 수 있는 오늘 그런 1조 뚫었죠.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런 뚫었습니다.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에 네. 모멘텀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좀 네.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수는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뭐 좋다는데 이견이 없었고요. 제 마음의 종목으로.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만 하긴. 샀고 사고 싶어도 사지 우리 못하는. 회원님은 아주 뭐 잘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전부 마음속의 종목으로 담고 오늘 계십니다. 풀렸었어요. 상한가가 아침에.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잠깐 풀렸다가 약간 결국- 쫄았는데요. 상한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예. 네, 그 다음으로 또 눈여겨볼 선수는 어떤 네. 선수 있을까요? 저는 신일생명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역시나 마음속의 종목. 아, 이 예, 종목으로 사실 마음속에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셨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 네. 3배 올랐더라고요. 그쵸. 3배 거의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1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스토리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조회공시 네. 해도 답변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그러면 뭐 그림은 이쁠 것 같은데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언급해 주셨던 게 이 매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모멘텀 말씀해 주신 그렇죠. 이제 거였었죠. 이런 거는 딱 보면 이제 딱 그런 게 있죠. 뭐 감자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다시 판다 뭐 이런 건데요. 네. 회원님 이거 자회사 예. A 프로젠에 대해서 네. 좀 아시나요? 아, 그때 제가 이야기 다 드렸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젊은 니치 코까지 전부 다 해서 예, 바이낸스랑 해서 예, 전부 예. 다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상황을 따져도 이게 2주도 안 되는데 3배가 났으면 너무 빨랐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거래되는 거 보니까 네. 셀트리오로 맞아요. 움직이니까 같이 사이언스랑 셀트리오 움직이니까 얘도 그냥 막 불을 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종목이 트레이딩하기엔 정말 좋은 네, 것 한 같습니다. 2천억 원 정도 오늘도 쏠렸었는데 네네네, 거래량 맞습니다. 동반하면서 홈런 친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홈런 선수 두 선수 좀 챙겨봤고요. 한 선수 좀 더 볼까요? 네, 그 한미 사이언스 오늘 좀 보고 가죠. 제가 네, 이 코너에서 그 제약바이오 헬스가 움직일 때 전체적인 그 업종의 흐름은 한미 약품과 한미 사이언스를 잘 봐라 이런 네네, 말씀을 네.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이제 이번에 이 앞주에 지금 장대 운봉을 2방을 주고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연 주도주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는 관심 있게 계속 관찰을 했고 이제 매매도 하는 종목인데 네네, 이 종목이 이제 그 10만 원까지 가서 2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21선 밑에서 쌍바닥을 잡았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쌍바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이제 어떠한 기로점에 있었던 네, 그런 네. 자리였는데 오늘 우방향으로 자리를 지금 잡아줬거든요.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지금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역시 제약바이오 헬스 전체적인 섹터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이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받을까요? 그 자가면역 치료제는 뭐 한 4조까지 나왔던 상황인 4, 5조. 아주 네네네. 길게 그것도 뭐 2020년 넘어갑니다만 사실은. 네네. 이거는 당뇨 치료제는 좀 얼마 정도로? 네, 당뇨도 이제 시장 파이앱에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이제 시장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네, 당뇨 쪽도 뭐 이쪽에 그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뭐 그렇게 작지 않다. 그리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당뇨병 치료제 2개하고 항암제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뭐 한 22개 정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잠재돼 있다라는 게 좀
항상 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네. 매매를 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선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 오늘 이제 서서히 좀 돌려놓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쉬었던 종목들이 형님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이제는 네네, 지금 뭐 차트 네. 보시게 되면은 뭐 녹십자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동아ST라든지 전부 21선에서 21선을 치고 가는 네. 0520 돌파형 형태가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한미사이언스랑 한미약품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제약주들은 다 따라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번에 이 가운데서 또 MVP 선정을 해봐야 되겠죠? 부장일 전문가님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MVP는 한미사이언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 5번 타자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상승 흐름을 재개하기 시작한 한미사이언스. 지금 좀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고점 지점까지 해서 트레이딩은 얼마든지 가능한 구간이다. 네. 지금 뭐 추세적으로 이번에 밀고 올라올 때처럼 밀고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여기서는 전고점까지 트레이딩 매매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매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적은 괜찮나요? 지금 2분기 네, 실적이 실적 한미약품이 네. 잘 나왔습니다. 한 네. 지금 영업이익도 한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한 2분기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발표가 아직 안 됐잖아요. 예, 발표는 안 됐는데 네, 네. 예, 지금 그 실적 리포트들 나오는 거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네, 한 28%에서 30% 정도는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걸로 YOY로요. 네, 네, 예. 그렇게 나오고 일단은 지금 지금 일라이 릴리에서 계약금을 지금 500억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한미약품 쪽으로 60%, 300억이 잡히고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쪽으로 200억이 잡히고 그렇게 이제 6대 4로 쉐어를 해서 항상 가는 그런 배분 구조니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MVP 한미 사이언스 꼽아봤고요. 지금 잠깐 좀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실적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종목들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챙겨드리고 감안한 내일장의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포스코가요,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금 공시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6,863억 원 연결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18.2% 줄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로는 6.1% 줄어든 수준이고요. 지금 매출액 확인해 보시면은 매출액이 15조 원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했을 때 9.1% 정도 줄어드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우증권도 조금 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초쯤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실적을 내놨고요. 저희 오늘 라인업 6번 타자기도 했던 대우증권 현재 실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1,536억 원으로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140% 정도 급증한 수준이고요. 전 분기 대비로는 7.8% 증가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 체크하면은 1,183억 원 발표가 되면서 순이익도 약 12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띄었습니다. 증권주도 이제 슬슬 실적을 좀 내놓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과연 내일 경기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부장민 전문가님 포인트 제시해 주세요. 네, 역시 뭐 지금 시장은 이제 어느 구간에 들어와 있느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그리스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뭐 이란 핵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적인 매크로 환경은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으로 실적적으로 중심 이동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방금 지금 뭐 실적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오늘 뭐 대우조선해양 어닝 쇼크 같은 부분도 역시 이제 실적적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맞춰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5월 20일 이후로 지금 한 3.5% 정도 전체적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요한 요인은 역시 수출 감소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랑 뭐 IT가 많이 네, 빠졌죠? IT하고 자동차가 네, 역시 네. 가장 많이 빠지고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좋아지는 쪽은 어떤 쪽인가요? 좋아지는 잘 쪽은 나오는 역시 쪽. 네. 화학하고 에너지, 정유, 그다음에 증권,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이런 쪽이 역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3분기 쪽에 좋아질 수 있는 걸로는 이제 뭐 건설, 건자재, 뭐 은행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지금 시장 흐름에 반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적으로 개별 종목의 실적적으로 중심 이동을 좀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 역시 이제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이런 쪽으로 맞춰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화학정유, 증권, 비철금속 오늘 뭐 시멘트 주류도 굉장히 강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건자재주들 오늘 오전장에까지는 조정 나오는 듯 하다가 못 참고 또 다시 말아서 또 네네.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역시 이제 이렇게 실적 좋아지는 섹터 쪽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과일 쪽하고 음식료 쪽, 음식료 쪽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종목들이 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쪽으로 역시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해외에서 들려온 뉴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부적으로 속속 실적이 발표되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할 클린업 트리오 발표해 주시죠. 네, 클린업 트리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타자 ENF 테크놀로지, 4번 타자는 삼성물산, 5번 타자 CJ 제일제당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클린업 트리오 발표됐는데요. 우선은 4번 타자부터 오늘은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내일 가장 이번 주에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주총이 네네. 드디어 열립니다. 네네, 모레. 모레는. 맞다, 모레죠, 네, 모레. 네, 네, 제가 마음이 먼저 갔네요. 내일 모레 열리는데 그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 거세요? 이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합병이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주총의 그 찬성과 반대의 그 표결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 그다음에 참석 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나와야 이제 가부가 갈리는 것인데 네. 보통적으로 삼성물산이 지금까지 주총했을 때의 참석률이 한 70% 정도를 봅니다. 70% 정도를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럼 3분의 2가 넘으려면 전체 주식수의 47%가 나와줘야 돼요. 찬성표가.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삼성물산이 KCC 주식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뭐 이제 찬성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일부 외국인이라든지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 운영사들 요거까지 합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2.3%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한 4.3% 정도 요게 부족한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개인 주주들이나 외국인들 중에서 4.3% 이상만 나오면 가결적으로 찬성적으로 나와서 합병이 무난하게 성사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된다라고 보시는 건데 네네네. 그럼 이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들은 움직일까요? 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합병 이후에 지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각계전투로 가고 있는 주가보다는 훨씬 시너지가 가미된 그런 주가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완벽한 삼성그룹의 최상단 지배구조주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합병 이후까지도 합병은 뭐 이제 9월 1일 이후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도 네.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산이 되면은 주가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죠. 양쪽 모두요? 네네. 그런 지금 기대감을 증권사에서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네네네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근데 차트 보니까 차트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네. 삼성물산. 저번에 8만 원 가고 나서는 네.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차트의 움직임을 거래가 보면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네.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상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느낌을 못 받으시나요? 아니 저거는 네. 그냥 놔둬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님 말씀대로 합병이 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싫다 그러면 팔아야죠. 공격적으로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근데 전혀 그런 대응이 안 나오는 네네 거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네. 지금 찬성적으로 보고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왜 그러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57,200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간다 그러면 벌써 패가지고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들어왔어야죠. 근데 네. 67,000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 찬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타자, 5번 타자 간략하게만 포인트만 짚어주세요. 네네, 3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제 실적주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시가격 업체인데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2분기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92억, 매출액이 795억에 92억이면
한 174% 이렇게 또 중국 자회사 모멘터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 타자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료 업종들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특히 제가 CJ제일제당을 보는 거는 매칭용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여기에 지금 매출 상승률이 가파르게 30% 이상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주목하자. 미국에 비만이 와서 네. 그 뭐 단가 올랐다는 그 수준까지 딱 다 회복을 했네요. 네네. 그때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에 활약해줄 만한 선수들까지 꼽아봤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삼성물산,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이 포스코에서 또 IR이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할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올해 매출액 전망치 27조 7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내일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